아이고 봅시다. 자, 아까 지축을 보통 무슨 축이라고 했죠? 핵간축. 그래서 이제 어쨌건 A 원자하고 B 원자가 두 개가 엮여가지고 분자가 된 상황이에요. 그게 뭐 얘가 될 거야, 얘가 될 거, 뭐가 될 거야, 알겠죠? 그래서 A 원자, B 원자가 엮여서 그 화학 결합을 이뤘을 때 핵간축을 지축이라고 했는데 이때 지축에 요렇게 어떤 수직한 방향을 하나 잡고 싶어요. 그럼 G축의 수직한 어떤 방향을 편의상 뭐라 하자? 이걸 X축이라 하자. 맞아? X하고 G는 당연히 수직하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오비탈들은 다 뭐겠어요? 얘네들은 다 지금 2pz 맞나요? 2pz. 그래서 아까 2px 아까 그렸던 2pz는 z축으로 이렇게 뻗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거의 수직한 x축으로 뻗어 있으면 2px겠지. 그죠? 근데 뭐 이게 x건 y건 항상 p 오비탈은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뭐 마이너스로 서로 다르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게 A 원자의 2px 하고요. 또 A 원자의 2px를 지금 그린 거야. 그러면 이 2px가 당연히 누구한테도 있겠어? 당연히 B한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2px에 대해 2pxb가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몇 가지가 나타날 수 있겠어? 이것도 두 가지가 가능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두 가지가 가능하냐? 어차피 위아래가 다르기만 하면 되니까 이 b는 예를 들어서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마이너스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알겠죠?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도 한쪽이 마이너스면 다른 쪽이 플러스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뭔지 아시겠어? 됐죠? 치킨 보이 알겠죠?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딱 느낌 오죠? 자, 봐. 빨간 것끼리 파란 것끼리 잘 만났어요. 그럼 딱 여기서 뭐 일어나겠어요? 보강 일어날 거고요. 자, 딱 봐도 뭐 다 틀어졌어, 여기. 자, 여기서 뭐가 일어나겠어? 당연히 상쇄가 일어나겠지, 그지? 서로 다른 부호끼리 만나고 있잖아.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게 분자궤도 함수를 이뤘으면 전체적인 함수값의 패턴이 어떻게? 이 같은 부분끼리 더해진다면 본딩 같은 경우는 함수값 분포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마이너스 부분 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는 함수값이 같은 부호끼리 다 더해져 버리겠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쪽은 어때? 이쪽은 이 핵과 핵 사이에 함수값이 사라지겠지. 사라지면서 요 정도만 남아버리는 거야. 이 정도만 남아. 겹치는 부분에 함수값이 상쇄돼서 없어지는 거야. 얘도 이 정도로만 남아. 얘도 요 정도로만 남는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씀 아시겠죠? 됐나요? 됐죠? 자, 저것을 기리라. 그래서 흰색은 그냥 틀이고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함수값 분포를 실제 분포를 이렇게 색깔로 그린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도 이 핵간축에 뭐 들이대? 눈. 핵간축에 뭐 들이대? 눈. 이때 돌리라 그랬지, 핵간축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랍게도 돌리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360도마다 같아지죠. 맞아요? 맞아요? 저게 왜 360도 돌리면 당연한 건데 왜 360도를 언급하냐면요. 180도 돌릴 때마다 같아진 애도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사실 그럴 때를 델타라고 해요. 그렇죠? 자, 저렇게 돌리면 1도만 돌려도 달라지죠. 약간만 돌려도 이미지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싶겠지만 그냥 뭐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렇게 딱 째려볼 때 한쪽이 빨간색이고 한쪽이 파란색이잖아. 이걸 이렇게 돌리란 얘기예요. 돌리란 얘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조금만 돌리면 이미지가 달라지지 그냥. 이렇게 된 거니까. 그 말이야. 돌리면 달라진다는 게 이 말이고 당연히 한 바퀴 다 돌려버리면 원래 모양 돌아오겠죠. 이럴 때를 뭐라고 부른다? 이걸 파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그마다, 파이다 라고 하는 건 사실 화학적 표현이 아니라고요. 기하학적 표현이라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시그마 파이란 말은 그래서 화학자가 만든 말이겠어요? 수학자가 만든 말이겠어요? 수학자가 만든 거예요. 알겠어요? 수학자가 기하학적으로 어떤 그 구조적 특징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시그마 파이예요. 그러니까 원래 물리학과 그 화학에 시그마 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수학에 그룹 디올이라고 하는 수학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말이 시그마 파이예요. 알겠죠? 그래서 쟤는 수학적인 표현이야. 알겠지? 이해했죠? 그걸 화학에 가져다가 뭐 시그마 결합이네, 파이 결합이네라고 하는데 원래는 저거야. 알겠죠? 알겠죠? 이때 당연히 이거 뭐 생겼어? 뭐 생겼어? 3차원적으로 그리면 요렇게 딱 노드가 생겼지, 그지? 노드 생길 때 여기 뭐 써줘? 백설표. 알겠습니까? 백설표. 백설표 뜻이 엔타이 본딩이지. 그래서 이렇게 노드 생길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백설표 써준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편의상 이게 px 오비탈 사이에 만들어진 상호작용이잖아. 그래서 이게 편의상 여기다가 파이 x라고 쓴 거야 그냥. 알겠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건 뭐 계속 이제 느끼셨겠지. 본딩이 안정해, 엔타이 본딩이 안정해. 본딩이 안정하잖아. 그럼 그거 좀 더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요 노란색 이 뭘 선형조합해서 만들어진 거야? 요 놈하고 요 놈을 선형조합해서 본딩하면 됐다가 엔타이 본딩하면 됐다가. 알겠죠?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자, 이때 게라데 운게라데. 운게라데 아니지. 게라데 운게라데. 왜? 게라데 운게라데. 운게라데. 운게라데죠? 왜냐하면 뭐가 있으니까요? 대칭면 있네. 원점 대칭 아니에요? 원점 대칭이 되려면 여기 함수값하고 같아야 되잖아. 다르네. 그래서 파이는 본딩이 운게라데야. 알겠죠? 그럼 얘는 게라데 운게라데요? 게라데 운게라데요? 얘는 게라데라는 거 알겠어요? 왜냐하면 여기하고 여기가 딱 연결하면 원점 대칭이지? 아까 봐라. 시그마는 본딩이 게라데지. 시그마는 본딩이 게라데라고. 그런데 파이는 본딩이 운게라데야. 알겠죠? 파이는 엔타이 본딩이 게라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본딩과 엔타이 본딩과 게라데 운게라는 관계가 없어. 알겠죠? 성에 따라 달라. 그래서 시그마 본딩이 게라데고 파이 본딩은 운게라데야. 알겠지? 반대는 반대고. 그래서 그 대칭면이 있느냐 원점 대칭이냐를 생각해서 골라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지키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적으세요. 네. 자, 적으셨습니까? 적었죠? 네. 적었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자, 어쨌건 외워야 된다. 그걸 외워야 된다, 그죠? 근데 오, 시그마 순서는 응?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파이 시그마. 뭐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외워야 된다. 네. 하이트 외워야 된다, 그죠? 하이트 외워야 된다. 뭐라고? 시험 코스 뭐라고? 하십시오. 그래. 그래. 고마워. 시험 코스. 네, 알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사람들이 다 시험 코스 좋아하나요? 예. 되게 귀여워하나요? 똑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험 코스 좋아. 시험 코스 보면 상당히 러블리해서 사람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바로 파이 y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이 y, 그 다음에 파이 y 엔타이 본딩. 자, 누구냐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쓴 거예요, 그렇죠? 파란색으로 쓴 거. 자, 파이 x가 px로부터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파이 y는 안 그려봐도 뭐로부터 만들어진 거겠어요? 얘가 px로 만들어진 거면 얘는 뭐로 만들어진 거겠어요? 색깔 딱 보면 py로 만들어진 걸 거 아니에요. py를 선형조합하면 파이 y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의 z축이고 x축이면 y축 어디서 y축 여기 있지. 그리고 이렇게 솟아있는 게 py일 거라고. 그럼 거기서도 똑같이 py 사이에서도 본딩이 있고 엔타이 본딩이 있겠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그려진 그림을 어떻게? 턱 그려진 그림을 턱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상상할 수 있겠죠?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이 y 엔타이 본딩은 우선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1. 저기에 있는 파이 x를 90도 회전 조작한 것입니다. 맞나요? 파이 x를 90도 회전 조작한 것. 알겠죠? 그리고 그 회전 조작한 거 외에는 차이가 있겠어요? 그 외에는 완전 동일하겠어요? 그 외에는 완전 동일하죠. 뭐 본딩이 나타난다거나 엔타이 본딩이 나타난다거나 하는 모든 상황이 똑같겠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그리고 저기에서 게라데, 운게라데 상황도 똑같겠죠. 차이나는 게 없습니다. 뭐 게라데, 운게라데, 본딩, 엔타이 본딩, 뭐 보강, 상세 전부 다 저기 파이 x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90도로 다 꺾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파이 y 혹은 파이 엔타이 본딩, 파이 y 엔타이 본딩이라 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요렇게 자, 여기서 요건데 이거 어디 적어야 되는데. 그래. 여기다 적을게. 여기야. 이게 적을 데가 없어. 하나라도 지우면 안 돼서 이걸 어디다 쓰지? 어디다 쓰지? 한번 써봐. 어디다 쓰지? 어디다 쓰지? 그래. 요 위에 한 줄은 지워도 되겠죠? 한 줄은 지울게요. 또 의자. 네. 의자. 네. 지원이가 놀리는 의자. 자, 이렇게 올라서도 2m가 안 된다고 막 아까 그랬잖아요. 말이야 지원이 진짜 정말 자. H가 어디서 되나요? H. H라냐? H. 나요?
내가 168. 168. 자, 그래서 자 5에 1 했죠? 5에 1, 5에 2 알겠죠? 2. 자, 요 5에 1 말고 5에 2. 자, 5에 2는 뭐냐면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렇지. 자, 이때 파이 x와 파이 y는 에너지 상태가 같을 겁니다. 같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어떻게 그려놨어요? 같게 그려놨죠. 같게. 그죠? 그리고 당연히 파이 x 엔타이 본딩과 파이 y 엔타이 본딩도 똑같죠, 상황이. 맞아요? 똑같죠. 아이고. 이렇게 똑같죠. 무슨 말 알겠죠? 이거를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고, 이거를 자, 이 말을 써야 되는데 어디다가 쓰지? 말을 써야 되는데 자, 여기만 살짝 한번 지울게요. 이런 데만 딱 지우고. 자, 이때 이제 어떤 걸 생각하냐면 이런 걸 생각합니다. 회전 대칭 조작을 통해 일치되면 존재 확률과 에너지 상태가 같다라고 수학적 기하학적으로 가정합니다. 자, 쓰시고 뭔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쓰시고. 아이고. 자, 이게 어떤 말이 나오냐면 회전 대칭 조작이란 말이 있죠. 찾았어요? 네. 회전 대칭 조작. 자, 이게 뭐냐면 회전 대칭 조작 내가 한번 설명한 적 있나? 없어요? 회전 대칭 조작은 뭐냐면 특별한 게 아니고 어떤 물체가 있어요. 회전 대칭 조작은 우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쥐어짜고 이러는 건 뒤틀림이라고 하거든요. 뒤틀림? 이런 거 말고 회전 대칭 조작은 얘를 이렇게 하는 걸 회전 대칭 조작이라고 해요. 그러면 회전 대칭 조작은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녀석의 본질적 속성에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줍니다. 왜냐면 사실 잘 봐. 이렇게 한 거는 사실 뭐랑 똑같냐면요. 이렇게 한 거랑 똑같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회전 대칭 조작이라고 하는 건 이 녀석에 대한 관찰 시점만 바꾼 거예요. 알겠어요? 관찰 시점만 바꾼 거. 알겠죠? 그러면 아까 이게 그 px면 py는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여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파이 xy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px py 관계 때문에 이게 파이 x 본딩이면 이게 파이 y 본딩이겠죠. 걔를 탁 잡고 90도로 획 돌리면 얘랑 같아져요, 똑같아져요? 똑같아지죠. 그게 회전 대칭 조작으로 일치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잡아요. 관찰 시점마저 바꿨는데 똑같다. 그럼 얘 둘은 완전히 같은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존재 확률과 에너지 상태가 같다라고 수학적 물리학적으로 가정해요. 쟤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공리예요. 아시겠죠? 공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은 항상 저런 가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하고 얘는 에너지 상태가 어때? 같다. 왜냐면 얘를 90도 딱 틀면 얘랑 똑같아지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90도 딱 틀면 얘랑 똑같아지니까.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럴 때를 뭐라고 하느냐? 요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지우고. 이게 칠판이 작아가지고 난 칠판이 한번 이만했으면 좋겠어. 엄청 컸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게 남겨놔야 돼가지고. 자, 그래서 요 줄 밑에 쓰는 거 알겠죠? 요 밑에 쓰는 거야. 밑에. 이렇게 서로 다른 오비탈끼리, 자, 서로 다른 오비탈? 자, 봐요. 어쨌거나 파이 x, 파이 y는 어쨌거나 같은 거예요? 다르긴 달라요? 다르죠. 왜 하나는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으니까. 알겠어요? 얘도 다르죠. 그렇죠?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오비탈끼리 에너지 준위가 같아지는 현상, 이 양자역학에서 나타났는데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는 디제너레이션, 우리말 번역으로는 축퇴라고 한답니다. 저 축퇴 혹은 디제너레이션이란 말을 기억을 해주세요. 사실 축퇴라는 번역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퇴라는 말을 우리 일상생활에 써야 안 써요? 여러분 뭐 엄마 오늘 반찬이 어제하고 축퇴돼 있어요. 이런 말 써본 적 있어 없어요?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런 말 안 쓰잖아요. 네. 그런 말 안 쓰죠. 그런 말 안 쓰니까 저 뭐 사실은 축퇴라 외우나 디제너레이션이라 외우나 뭐 큰 저런 건 차이가 없는 거죠. 알겠죠? 네. 하여튼 그러다. 이제 어떨 때 쓰면 되겠어요? 어떨 때 쓰면 되겠어요? 이게 생긴 건 달라 보이는데 먹었을 때 맛의 차이가 없을 때 그때 디제너레이션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뭐 그럴 때 있잖아. 이게 다른 것 같아 먹으면 뭐 이 맛이나 그 맛이나 뭐 이럴 때 있잖아. 네. 그럴 때 축제돼 있구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하여튼 자, anyway.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 여기에 있는 얘하고 얘가 축퇴가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논리를 격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되다. 빨리 가고 싶어요? 진짜. 미안하게 왜 그래요? 자, 그다음 보자. 좋습니다. 네. 근데 몇 시까지 가야 된대요? 5시요? 아침에 가야 된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점심 먹고 뭐 잠깐 쉬다 가면 되겠네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학원 안 오잖아요. 오늘 다 해서. 그래요. 하여튼 자, 이제 여기 줍니다. 여기 줄게요. 준다. 으쌰, 지우사. 자, 그다음 6. 아까 이제 누가 물었죠. 저기에서 누가 더 안정하냐, 누가 더 불안정하냐, 이건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사실 그 오비탈의 안정성은, 그러니까 뭐 누가 더 안정한 오비탈이냐, 불안정한 오비탈이냐는 사실 뭐 100% 그 계산 결과여가지고요.
정성적으로 설명하는데 약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막 지금 설명하는 거 말고 확 뒤집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왜 이래 하면서 막 앞뒤가 그러니까 위아래가 바뀌건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 맞는 건 아닌데 대강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대강. LCAO의 재료인 원래의 AO가 안정할수록 MO가 안정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거는 뭔 말인지 딱 눈으로 보이죠? 자, 우선 쓰세요. 네. 자, 우선 쓰세요. 자, 저 써놓은 말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뭐냐면 여기 이제 분자기도 함수들이 그리고 또 당연히 여기 어타미고 오비탈 몇 개 그려놨어요? 총 몇 개 그려놨어요? 8개 그려놨죠? 사람이 박자감이 없지? 내가 이렇게 탁탁탁 했는데? 그래요? 자, 어쨌건. 그러니까 여기 M호도 몇 개 있어요? M호도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알겠죠? 이 개수 어떻게 돼야 돼? 반드시 같아야 돼. 우선 그건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보통의 경우 그냥 원자 오비탈에서 S가 안정해, P가 안정해. 당연히 이게 안정하잖아. 그러니까 요걸로 어떤 식으로 만든 것보다는 항상 더 안정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더 안정한 원자 오비탈로 만든 애들이 전반적으로 더 안정해야 된다고. 알겠죠? 이건 알겠죠? 알겠죠? 이건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그 다음 두 번째 N타입보다 본딩이 당연히 어떻죠? 더 안정해야 되겠습니다. N타입 본딩, N타입 본딩, N타입 본딩, 알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저 둘은 사실은 이 둘은 여기 이제 거의 100%예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분자기도 함수를 뒤졌을 때 이게 뭐 거의 예외가 없어. 그러니까 1번, 2번은 항상 보통 이렇게 일관돼서 나타나는데 이 3번이 문제야. 이 3번이 문제야. 뭐가 문제냐면 이겁니다. 본딩은 파이보다 시그마가 더 안정합니다. 그리고 N타입 본딩은 시그마보다 파이가 더 불안정합니다. 다시. 파이가 다시. 내가 반대로 썼어. 자, 썼어요? 빨리 써. 그냥 빨리 써. 우선 써. 썼죠. 자, 이런 경향성은
사실 이제 왜 그러냐면 파이보다 시그마 형성 시에 그 AO끼리 오버랩이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즉 파이 본딩을 그러니까 파이 결합을 만드는 상황보다는 시그마 결합을 만들 때 그 원자 오비탈끼리 겹쳐지는 정도가 더 커져서 그런데 이때 좀 이상한 게 있죠. 자, 뭐가 이상하냐면 우선 얘는 사실은 거의 100% 맞아요. 그래서 N타입 본딩 같은 경우는 시그마가 더 불안정한 게 맞거든요. 시그마가 불안정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본딩 얘기는요.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안정해질 거면 시그마가 더 안정해진다는 얘기고요. 불안정해질 거면 시그마 N타입 본딩이 더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도안이면 뭐란 얘기죠. 좋을 거면 시그마가 더 좋은 건데 나쁠 거면 시그마가 또 더 나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저 시그마 본딩의 경우 독특하게 파이 본딩과 역전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지금입니다. 뭐라고요? LI가 어디 있어요? 네? 5개 경우에서 그러냐고. 예. 그렇죠. 저 5개의 경우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5개를 묶어놓은 겁니다. 원래는 시그마 파이 있어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보통에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100% 계산 결과이기 때문에 100% 계산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가이드라인 없어요. 저런 가이드라인 없고 그냥 100% 계산 결과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말할 수가 없으나 수없이 많은 계산 결과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일 뿐이에요. 왜냐고 이유를 묻는다면 그 이유를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그 계산 결과를 조사를 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가 원래는 좀 더 안정해져요. 안정한데 여기에 있는 얘부터 요 딱 5가지만 여기에 역전됩니다. 근데 네. 파이보다 시그마 형성 시에 오버랩이 더 큰 게 네. 이거랑 무슨 연관이 있나요? 그 분자의 안정성을 파이보다 시그마가 더 안정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안정하게 만들 때 시그마적 상호작용이 분자를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시그마가 오버랩이 큰 게 안정화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오버랩이라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닌데 시그마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안정해지면 더 안정해지고요. 시그마적 상호작용이 나타날 때 불안정해지면 더 불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걸 뭐 오버랩이 크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는 파이적 상호작용이 나타날 때 안정해봐야 크게 안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예, 파이적 상호작용이 나타날 때 불안정해져도 별로 크게 불안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시그마보다 이렇게 파이보다 시그마가 더 오버랩이 크다 이런 말을 썼는데 사실 오버랩은 좋은 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진짜 오버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닌데 많은 화학자들이 뭐 이런 상황을 잘 모르니까 오버랩으로 표현해요. 근데 엄밀하게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거죠. 뭐 이걸 지울 수가 없어서 자, 뭐 여기만 살짝 지워보면 100% 맞다고 하는 여기만 살짝 지워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핵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핵간축이 있잖아? 핵간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시그마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시그마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전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 있으면 이 전자가 이 원자핵하고 이 원자핵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이에서
이렇게 인력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인력이 나타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시그마 본딩이에요. 알겠죠? 진짜로 전자가 핵과 핵 사이 딱 이 중간쯤 있어가지고 이렇게도 인력이 나타나고 이렇게도 인력이 나타나서 두 개를 쫙 쫀쫀히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그마 엔타이 본딩이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어떤 그 상호작용의 고전역학적 상황이냐면 엔타이 본딩은 이거예요. 핵이 있고 핵이 있는 핵간축이 이렇게 있는데 전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도 인력이 있고 여기서도 인력이 있겠지만 이 인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크죠? 얘에 비해서. 그럼 이 인력이 더 큰 것 때문에 핵하고 핵은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그게 시그마 엔타이 본딩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이 인력이 이 인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아니고 이 찢어지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근데 파이 본딩은 이거예요. 핵 두 개가 있는데 전자가 핵하고 핵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때 인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인력이 이렇게 나타나고 인력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근데 이렇게 나타나도 얘를 모아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분분해를 하면 이렇게 성분분해를 하면 이렇게 인력이 작동하면서 모여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파이 본딩이에요. 그러면 이 파이 본딩으로 핵을 모아주는 거하고요. 시그마 본딩으로 모아주는 거 어디가 더 쫀쫀히 모아주겠어요? 당연히 이쪽 아니겠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본딩이 될 때 파이보다는 본딩이 더 그 결합력이 강해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핵과 핵 사이 딱 이렇게 핵간축에 전자가 놓이면서 핵하고 핵을 이렇게 딱 모아주는 거죠. 근데 파이가 되면 핵간축에 상대적으로 멀어지거든요. 멀어지면서 이 전자가 핵을 모아줄 수는 있는데 모아주는 힘이 얘보다 약하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네, 저게 아닐 때도 있다는 얘기. 저게 역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지금 예고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시그마가 강하고요. 본딩이 됐을 때 파이가 약한데 지금은 오히려 시그마가 약해지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하여튼. 알겠죠? 네. 그러면 파이 본딩은 어떻게 그립니까? 파이 엔타이 본딩은 어떻게 그립니까? 파이 엔타이 본딩. 핵 여기 있고 핵 여기 있는데 전자가 뎁당 이상한 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뎁당 이상한 데 있으면 이렇게 되면서 이 핵하고 핵 사이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력. 이 인력의 성분 분해한 이 인력이 핵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핵을 찢어내겠어. 얘도 또 찢어내겠지. 이때가 파이 엔타이 본딩이라고. 그러면 시그마 엔타이 본딩하고 파이 엔타이 본딩하고 어디가 덜 찢어내겠어? 얘가 덜 찢어내니까 좀 덜 불안정한 거고 얘가 세게 찢어내니까 얘가 심하게 불안정한 거라고. 그리고 누가 쫀쫀하게 묶어주겠어? 얘가 쫀쫀하게 묶어지니까 안정하면 제일 안정하고 얘가 좀 느슨하게 묶어지니까 안정하면 덜 안정해지는 거지. 보통은 그래서 얘가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보통은. 근데 저렇게 핵 달랑 두 개 전자 딱 하나인 저런 경우는 저런 기하학적인 예측이 편하지. 핵 두 개 전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분자에서는 전자가 하나뿐이야. 전자가 되게 많아. 전자가 많으면 이제 뭐가 저기에 추가가 되냐면 전자끼리의 청력이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이런 고전 기하학적 예측이 쉬워 불가능해. 거의 불가능해요. 알겠어요? 전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모델에서는 시그마, 파이, 본딩, 엔타이 본딩이 명확하지만 전자가 많아지면 이게 더 이상 기하학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워져. 그때 등장하는 게 양자역학이라는 활물 시스템이지.
근데 양자역학기란 확률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진짜 이때는 저런 식의 편리한 설명이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저런 편리한 설명을 못 하니까 난데없이 막 뭐 이렇게 오버랩 한다든지 뭐 이상한 말을 쓰는 거야. 근데 오버랩이라고 하는 말에 그 뭐냐면은 이제 원리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됐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자, 썼어요? 네. 썼죠? 그렇죠? 자,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그러면 보통 본딩은 파이 본딩이 안정하다 그랬어요? 시그마 본딩이 안정하다 그랬어요? 시그마 본딩이 안정하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희한하게 시그마 본딩이 덜 안정하죠.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겠죠.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그냥 계산 결과예요. 원래 설명은 없어요. 설명은 없는데 줌달책과 그 다음에 이제 옥스토비 책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엄밀한 물리학적인 물리책을 찾으면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물리책에는. 왜냐면 그냥 계산 결과 다예요. 그냥 계산 결과 다 이거예요. 설명 없어요. 왜? 물리학자들은 설명해 주지 않아요. 물리학자들한테 물으면 그 왜 그래? 그러면 계산해봐요. 이래 그냥. 계산해보면 나와요. 왜 그런 거야? 그래서 물리학자들 이런 거 설명 주지 않아. 근데 설명 안 해주면 여러분들이나 나 같은 이렇게 수알 못 이런 애들은 좀 답답하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수알 못이지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설명이 옥스토비 책이나 아니면은 이제 줌달 책에 나오는데 그 옥스토비 책과 줌달 책에 나오는 그 설명마저도 여러분들이 다른 데가 설명 들으면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설명마저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겁니다. 자, 이제 어떤 설명을 하냐. 자, 여기 지울게 이제. 여기 지울게요. A 자, 네 번째 하면 되나요? 네 번째? 네. 4 맞아요? 네. 4 맞아요? 자, 지금의 경우는 그럼 지금의 경우라고 하는 게 요 5개요. 리베, BC, 노 알겠죠? 리베, BC, 노. 지금의 경우는 이런 말을 쓰는데요. SP 믹싱이 크게 나타납니다. SP 믹싱이 크게 나타납니다. 네, SP 믹싱이 크게 나타납니다. 저 SP 믹싱이란 말이 줌달책과 옥스토비 책에 읽으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몇 줄 나오냐면 딱 2줄 나와요. 2줄. 2줄 나와요. 2줄. 알겠어요? 그 뭐라고 나오냐면 SP 믹싱이 지금은 큰데 저게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저게 아닌 경우는 SP 믹싱이 뭐라고 쓰겠어요? 작다라고 쓸 거 아니야. 그게 다예요, 그냥. 저 경우는 SP 믹싱이 커서 뒤집어지지 않는 경우는 SP 믹싱이 작기 때문이다라고 써. 그럼 딱 그 2줄을 보고 이해 가능한 수준의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명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거를 어떤 교사한테 설명 들어도 뭔 말인지 싶을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얘기하는 교사도 저게 뭔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정말 지금 내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다행인 거고요. 아마 그냥 내 예상으로는 두루뭉실 넘어가실 가능성이 있는데 두루뭉실 넘어가실 가능성이 있는데 원래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뭐냐?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 시그마 Z 본딩의 경우이다.
자, 아까 시그마 Z 본딩을 다시 한번 길이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요래. 잘 봐요. 자, 여기에서 자, 요 자리에 A 원자, 요 자리에 B 원자 있고, 좀 요 객관축을 Z축으로 그리고 얘가 지금 2P Z 잔우 맞아요? 맞죠, 맞죠? 저기 2P Z죠, Z죠. 그런데 이때 저 2P Z에서 자, 본딩이 일어난단 말은 이런 뜻이겠죠? 본딩이라는 뜻은 자, 요쪽 플러스일 때 여기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일 때 여기 마이너스였다. 이게 본딩이잖아. 그치. 맞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질 수 있냐면 이 A 원자, B 원자에는 사실 2pz 오비탈도 있어요, 아니면 s 오비탈도 있어요. 2pz 오비탈들도 있어요, s 오비탈도 있어요. s 오비탈도 있지. 그럼 s 오비탈 한번 그려볼까? 그럼 s 오비탈이 이렇게 있겠지. 맞아? 그럼 둥글럽적하게 그린 게 이 뭐라고요? 2s라고요. 2s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저 2s가 이 2s가 어떤 일을 벌일 수가 있냐면 자 여기에 이 2s 오비탈에도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 2s 오비탈에도 부호가 있죠. 그럼 그 2s 오비탈이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면 2s 오비탈이 자 봐요. 여기서 이런 식의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식의 플러스 마이너스 위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위상덕에 잘 봐. 위상덕에 요런 영역은 본딩이 나타날 수 있으나 요런 영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엔타이 본딩, 상쇄가 일어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 상쇄가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이 상쇄가 얘가 더더욱 커져서 얘가 만약에 s 오비탈의 크기가 더더욱 커지고 더더욱 커지면은 보시다시피 s가 커질수록 잘 봐요. 요런 식의 생각하지 못했던 뭐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상쇄 간섭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A 원자, B 원자에 사실은 그럼 S 오비탈 여기도 있잖아. 그럼 얘도 커지면 자 그냥 여기만 있으면 상쇄도 있고 보강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걸 넘어서 더더욱 커지면 예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상쇄 간섭이 여기서 나타날 수가 있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저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저런 현상을 SP 믹싱이라고 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저기에 있는 리베 BC 노는 저런 식의 S 오비탈이 등치가 큰 편이라는 얘기에 등치가 작은 편이라는 얘기예요. 저 리베 BC 노는 S 오비탈의 크기가 커서 저런 식으로 생각지 않았던 상쇄 관습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보통의 경우는 저런 거를 무시하고 계산하겠어요? 다 고려하겠어요? 보통은 무시하고 계산하거든. 그럼 저걸 무시하고 계산했을 때 어떻게 된다? 시그마 본딩은 사실은 더 안정해져요. 근데 쟤는 무시가 안 되거든. 그래서 저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왜 리베 BC 노는 ES 오비탈이 클까? 왜 클까? 왜냐하면 지금 쟤들은 원자 번호가 작아서 그래요. 원자 번호하고 크기하고 무슨 관계죠? 원자 번호가 작으면 핵전화가 작죠. 원자 번호가 작으면 핵전화가 작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핵전화가 작아서 인력이 작기 때문에 오비탈이 좀 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자핵의 핵전화가 작아서 인력이 전자에 대한 인력이 작기 때문에 오비탈이 좀 커져. 그러니까 ES 오비탈이 부으면서 저렇게 선을 넘는 거야. 선 넘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8번 산소, 9번 플로라이드부터 원자 번호가 커진다고 볼 수 있겠지. 만약 원자 번호가 커져버리면 여기에 있는 이 S 오비탈이 원자 번호가 커지면 S 오비탈이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작아지는 거야. 그럼 S 오비탈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 작아지면 보강되고 상쇄되고 이게 효과가 없는 거야. 어디는 보강이고 어디가 상쇄니까 효과가 없는 거야. 이런 효과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S 오비탈이 작아지면 본딩 어디는 상쇄가 되고 어디는 본딩이 되겠지만 그게 쌤쌤이가 돼서 별 영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원자 번호가 커지는 경우는 그냥 시그마끼리의 상호작용이 더 많이 일어나서 그냥 얘가 확 안정해진다고. 알겠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이걸 SP 믹싱이라고 해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책은 없어요. 그냥 뭐라고 돼 있을 뿐? 저 경우는 SP 믹싱이 커서 시그마 본딩보다 파이 본딩이 더 안정하다 라고 돼 있어요. 그냥. 그럼 다른 경우는 뭐겠어? SP 믹싱이 작아서 시그마 본딩이 더 안정하다 라고 돼 있어. 그게 옥스토비 책과 그 줌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만약 학교 교사가 그렇게 물으면 그렇게 써 그냥. 알겠죠? 저때 왜 시그마 본딩보다 파이 본딩이 더 안정하다고? 파이 본딩이 안정한 이유는 뭐라고 쓰라고? 파이 본딩이 안정한 경우 뭐라고? 지금의 경우는 지금의 경우는 시그마보다 파이 본딩이 더 안정한 거 아니야. 그 경우 이유를 뭐라고 쓰라고? 그냥 SP 믹싱 크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냥 답을 그냥 그렇게 쓰면 된다고. 그러면 그 뭐냐면 그 1등급 받을 수 있다고 하겠어요? 저렇게만 쓰면 이유 더 이상 없어요. 하겠어요? 이유 없어요. 이유는 선생도 잘 몰라요. 보통의 교사들도 잘 몰라요. 교수라고 하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그냥 이유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답을 저렇게 쓰면 돼. 그러면 역으로 시그마 본딩이 더 안정한 경우는 뭐라고 쓰면 돼요? 시그마 본딩이 안정한 경우는 SP 믹싱이 작다고 쓰면 돼. 그 답이야. 끝. 그냥 그렇게 써. 끝. 알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외우라고 하면 답답하니까 저렇게 설명을 드린 거라고. 알겠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썼죠?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다 썼죠? 자, 그 다음 뭐 해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 뭐 해봐야겠어요? 전자배치에 돼. 전자배치. 전자배치 해봐야 돼. 전자배치. 자, 전자배치. 자, 지금 다 줄게요. A. 자, 전자배치하고 집에 가도록 할게요. 이 사람. 자, 7번인가요? 7번. 자, 전자배치. 전자배치.
자, 우선 여기서 다른 건 다 됐고 예를 들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베릴륨 한번 전자표시가 베릴륨? 만약 여기가 베릴륨 베릴륨 말고 붕소 2. 자, 그러면 최각전자가 몇 개? 최각전자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꼭 여기 채워줄 필요 없고 아무 때나 이렇게 셋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죠? 맞나요? 맞죠? 그러면 이때 여기 분자궤도 함수엔 전자 어떻게 채우면 되겠어요? 바로 파울리, 베타울리하고 훈투를 만족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 어떻게 배치하면 되냐면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거 채우면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채우면 되느냐? 봐. 하나, 둘, 셋, 넷. 여기 어떻게 채울 거야? 여기 어떻게 채울 거야? 하나. 자, 뭐에 입각해서 이렇게 채운 거예요? 자, 이 두 오비탈의 에너지 주는 어때요? 같죠? 아까 같은 걸 뭐라고 불렀어요? 축태라고 했었죠? 축태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를 되도록이면 전자를 쌍으로 채워야 되겠어요? 홀전자로 채워야 되겠어요? 홀전자로 채운 거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나타났다? 바로 훈투룰이 나타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 저기에 있는 B2 찾았어요? B2? 자, 저 B2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BO 얼마예요? B2에 대해서는 BO 얼마예요? 1이라는 거 알겠어요? 예. 이해 안 되는 사람? 됐죠? 1. 그 다음 BO 1 결합차수 1이고 얘는 상자기성이에요? 반자기성이에요? 상자기성이죠. 상자기성 영어로 파라매그네틱. 그러니까 저런 분자기도 함수를 당연히 뭐 하라고 그랬죠? 외우라고 했죠. 외운 상태에서 전자계수 생각해 채운 다음에 거기다가 결합차수가 얼마고 상자기성이 얼마인지 그걸 따질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왜 파라매그네틱이에요? B2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홀전자 있기 때문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반면에 보시다시피 C2. 자, 우선 여기까지 적었어요? 자, 밖에 적어. 네, 빨리 적어. C2. 적었어요? 적었죠? 자, 그럼 C2는 여기서 얘를 어떻게 바꾸라는 얘기냐면 얘를 C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지. 그럼 탄소는 최각전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럼 여기 전자 어떻게 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됐어요? 그럼 이때 BO 얼마야? BO 2인 거 알겠어요? 그리고 이땐 다이아 마그네틱. 알겠어요? 자, 다이아 마그네틱 우리말 번역은 반자기성. 그리고 뭐가 없을 때? 홀전자 없을 때 반자기성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었죠.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지키면 알겠죠?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모르는 표정이? 예. 저거 파이만 예? 본딩이랑 안티본딩 끝내죠. 본딩 전자 총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엔타이 본딩 몇 개 있어요? 2개. 6 빼기 2 나누기 2. 그럼 4. 그러니까 2. 알겠죠? 6 빼기 2 나누기. 그럼 2. 됐죠?
그럼 여러분 B2에 루이스 구조 그릴 수 있겠어요? B2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 결합. B2 루이스 구조 그리면 굳이 그리자면 사실은 안 그려도 되죠. 왜냐하면 옥텟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그리는 게 좋겠네요. 탄소는 최고각진자 몇 개? 4개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럼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결합선 몇 개? 2개로 그리는 게 좋다고요. 알겠죠? 결합 차수가 있으니까. 근데 재밌게도 B2는 이거 시그마의 파이예요? 시그마의 파이예요? 파이죠? 요거 시그마의 파이예요? 파이죠. 보통 이중결합에선 하나가 시그마고 하나가 파이죠. 네. 근데 저렇게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탄소는 둘 다 파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n 이전까지 이중결합했으면 그건 다 파이 두 개. 아, 쟤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화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옥텟을 만족하는 것도 아니라 굳이 한번 그려봐라는 문제가 서울대 입시에 나온 적이 있는데 굳이 한번 그러니까 저렇게 안 그려도 돼요. 안 그려도 돼. 왜? 어차피 뭘 만족하지 않으니까. 옥텟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안 그려봐도 되는데 한번 입시에 나온 적이 있어 언급을 한 거예요. 굳이 그려라고 하면 저렇게 그리고 둘 다 파이다라고 얘기하면 정답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N2. 자 여기가 자 질소가 마지막이에요. 질소는 최고각진자 몇 개? 5개. 5개. 그럼 총 전자 몇 개? 10개. 그럼 10개 쭈루룩 채우면 되지, 그지? 그럼 8, 9, 10. 됐죠? 됐죠? 그러면 이 비호에서 질소에서 비호 얼마? 3. 여기 3. 그러면은 파라야 다이아야? 다이아 마그네틱. 왜? 뭐 없어? 뭐가 없어? 홀전자 없지? 이때 N2 루이스 구조 그려볼까? 루이스 구조 어떻게 돼? N2 루이스 구조. 이거 뭐 다 알잖아. 질소가 어떻게 하냐면 짜잔 하고 여기 돼 있지? 저게 질소의 루이스 구조잖아. 그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 빨간 건 뭐라고? 파이라고 하고 파란 건 뭐라 그래? 파란 건 시그마라고 하잖아. 그럼 시그마 몇 개 있어? 시그마 하나. 파이 몇 개 있어?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여기 이건 우리 무슨 전자라고 하지? 비공유 전자를 하잖아. 비공유 전자. 비공유 전자 어디 있어? 비공유 전자. 이 비공유 전자라고. 아시겠죠? 저게 비공유 전자라고.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마지막 퀴즈. 여기 지울게요. 이건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저번 시간 복습했으면 바로 답할 수 있어요. N 원자와 N2 분자 중 이온화 에너지 누가 더 커요? 이온화 에너지 누가 더 커요? I가 뭔지 알죠? 이온화 에너지. 저 질소 원자하고 질소 분자 중 이온화 에너지 누가 더 커요? 바로 더 큰 쪽은 N2인 거 알겠어요? 자,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어디로 보내는 에너지라고 했어요? 주양자수 무한으로 전자 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를 했죠? 그럼 이때 요 원자에서 이온화 에너지는 얘를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
이게 이온화 에너지 누구 원자에서 질소 원자에서 분자에서 가장 최각순전 이거지. 그럼 얘를 이렇게 보내는 게 이게 분자에서의 이온화 에너지지, 그지?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커? 이게 더 크네, 알겠죠? 얘가 본등에서 떼야 되는 거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수소 원자보다 질소 원자보다 질소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클 거야, 알겠지? 요거를 분자궤도 함수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요거 오늘 한 거 달달달 외워야 돼. 어떻게 외워야 돼? 달달달 외워야 돼. 다음 시간에는 질소 이후에 뒤집히는 걸 해볼 거야,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자, 학교 가서 재밌게 노시고, 학교에서 이후 진도 뭐 하는지 알아서 오세요, 알겠죠? 그럼 오늘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